프로세스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허드링이 있는데 프로세스 GPT에 대해서 사람과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이러한 조직을 만드는 AI 업무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우리 유해진의 장 대표님을 큰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으셔서 많이 계시지 않아서 편안하게 중간에 질문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GPT라고 하는 이제 제품명인데 저희는 원래 이제 BPM 솔루션을 하던 회사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그 조직과 사람과 그리고 IT 시스템들을 이제 융합하는 시스템이죠. 그 BPM 솔루션을 지금 20년 정도 저희가 그 비즈니스를 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실제 사람이 수행하던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에이전트가 대신할 수 있는 버전으로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 잘 AI 네이티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챗GPT 정도 그냥 내 개인 비서처럼 이렇게 쓰시다가 지금 현재 에이전틱 AI가 나오면서 디지털 동료라고 하는 디지털 동료 조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에이전트가 내 조수처럼 내가 일을 맡기고 초안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죠. 우리는 3단계 그러니까 완전 자율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것을 사실 지향을 하겠죠. 기업들은 이제 이익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개인의 어떤 그 활용 영역에서 벗어나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가치사슬이라고 부르죠.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완전히 끝까지를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우리가 먼저 자선화를 하고 그 전체 프로세스를 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비즈니스 중에서 가장 에이전트가 적용됐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부터 서서히 전환해 가자라고 하는 접근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가 어디에 있지? 그래서 그걸 문서화하는 작업을 보통 하거든요. PI 같은 걸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이런 업무들이 있어라고 이렇게 쭉 먼저 모니터링을 하고 사람이 수행하는 과정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리드 타임이 길고 의사결정 부분에서 사람 대신에 에이전트가 수행했을 때 효율이 날 수 있는 부분의 지점을 먼저 식별하고 식별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에이전트를 우리가 서서히 반영을 해가면서 그 영역을 자동화의 영역을 이제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그러니까 개인기의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이 아닌 조직적인 관점에서 혼합 조직에 대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와 사람 간의 이제 역할을 구분하자면 AI 에이전트는 이제 반복적이고 이렇게 아까 데이터를 아주 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지 어떤 룰 기반의 정확한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영역 중에 하나죠. 우리가 업무 컨설팅하는 어떤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장 짜증나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주기적으로 멀어지면서 반복적인 일들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할 때 하여간 스트레스 받고 사표 쓰고 싶은 일들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한테 맡기기 좋은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최종 승인이나 피드백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앞서 이제 에이전트 보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이제 AI가 수행한 거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 피드백을 주고 계속 가르쳐가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기존의 사람은 직접 일을 하는 존재에서 이제는 에이전트를 내 부하 직원처럼 잘 다루고 일을 잘 하는지 코칭해주는 그런 에이전트 보스의 개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링크드인에서 미국의 실제 AI 트레이너들을 뽑는다라고 하는 직종 자체가 생겼고요. AI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일에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이메일을 내가 AI를 가지고 잘 썼어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다면 요즘은 내가 잘 만든 에이전트가 고객 이메일을 지금도 자동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에이전트 보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GPT라고 하는 환경은 그러한 그 지향점을 갖고 만들어져 있는 BPM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이제 원칙은 핵심 가치 제공하려고 하는 핵심 가치. 첫 번째는 자율적인 실행입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들이 사람의 단계를 사람이 수행을 하고 난 후에 서서히 에이전트가 그 수행 이력을 모방해서 자기가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즉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워플로우를 디파인하거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같은 복잡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접근입니다. 두 번째는 지능적 협업입니다. 특화된 AI 에이전트들의 각 스킬들이 자동으로 식별되어서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서술했을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들이 선출되어서 프로세스가 구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그 피드백에 의해서 비즈니스 규칙이라든지 그런 내부적으로 온톨로지를 쓸 수도 있고 DMN 같은 노테이션을 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는 DMN과 온톨로지를 혼합한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프로세스와 세부적인 비즈니스 규칙을 학습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런 BPMN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국제 표준인데 이 BPMN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세스를 먼저 우리가 식별을 하고 여기 보면 각 스윙린이라고 해서 각 업무의 주어가 있죠. 요 단계를 누가 하냐. 요 극자가 자기가 일을 하는 주어인데 이 주체의 에이전트가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각 단계 중에서 처음에는 다 사람이 하는 업무였겠죠. 근데 이것을 서서히 에이전트로 이 스윙레인 하나하나씩을 교체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자동화를 하고 사람은 점점 이 에이전트를 학습시키고 개선시키는데 자기의 직무를 가져가게끔 하는 변화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프로세스를 그 에이전트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프로세스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자연어로 주면 그것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보여드릴 데모가 이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인데 나라장터를 열심히 뒤지겠죠.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나라장터를 검색을 합니다. 그 중에서 AI가 들어있거나 뭐 BPM이 들어있거나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사업비 금액이 뭐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이상에서 뭐 10억 미만 그 정도 사이즈가 제일 좀 쉽다라고 하면 그 규칙에 포함된 걸 알아서 걸러내고 거기에 관련돼서 분석을 한 다음에 제안서를 자기가 쓰고 시스템 설계까지 에이전트가 해가지고 나중에 구현까지 자동으로 미리 해놓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시스템 기존에는 어려웠죠. 기존 프로세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장터에 있는 모든 업무를 우리가 다 비교를 해보고 시스템도 설계해보고 어느 정도 샘플 코딩도 해보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예전에 그 비용이 들어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가능하죠. 토큰 비용이 그렇게 그 토큰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프로세스로 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남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기회를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모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프로세스에 대한 서술을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자연어로 서술을 하면 여기 이미 그 자연어로 서술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프로세스 명은 이렇고 이 시작은 어떻게 되고 유저 각 태스크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다라고 이제 자연어로 이렇게 서술을 쭉 하고 그것을 입력을 하면 얘는
초안을 이렇게 먼저 이런 식으로 업무가 흘러가면 되느냐 이렇게 답을 주고요. OK를 하면 그 BPMN 노테이션으로 이 프로세스의 흐름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PMN이라고 하는 노테이션은 이렇게 그 스윙 네임이라고 해서 각 역할을 하는 단계들이 있고요. 그 단계들을 그 수행하는 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 주체 중에는 에이전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그 에이전트와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그 직무 프로세스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서 적합한 그 담당 에이전트들을 선별하고 그 에이전트들이 각 프로세스의 단계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비즈니스 규칙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에이전트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에이전트 왼쪽에 이렇게 에이전트 목록에서 선언이 되어 있다. 여기에 사업비 입찰비가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이고 사업 카테고리가 AI가 포함된 경우는 적합, 아닌 경우에는 부적합. 이렇게 자연어로 우리 그 사업에 대한 적합 룰을 입력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여기 우리가 DMN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규칙을 담는 그 비즈니스 룰 엔진의 그 메타 모델이 DMN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먼저 전환 작업을 시킵니다. 왜 이 작업을 하느냐? LLM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떨 때는 5천만 원을 잘못 인식하고 어떨 때는 금액을 또 잘못 인식한다 이러면 안 되죠. 매번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디터미니스틱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때 이 규칙을 그냥 자연으로 규칙을 심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도 어느 정도 판단은 하지만 조금 더 복잡한 규칙, 예를 들면 보험사 내부의 어떤 그 지급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 법률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러한 그 규칙 엔진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먼저 해석을 시켜서 저장을 하고 이 노테이션을 우리가 검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선언이 되었다면 정확한 규칙이 선언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에이전트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추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사업비가 3천만 원인 AI 신기술 개발은 적합한 것인가? 아까 기준에 준하자면 부적합이죠. 5천만 원 이상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론을 했을 때 얘는 아까 DMN을 그 MCP로 호출을 해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증을 거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보험 업무라든지 이런 쪽에 기존에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룰 엔진에다가 그 자연어의 그 모호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룰 엔진에다가 형식화함으로써 디터미니스틱하게 판단이 되도록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를 이어가 보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었고 아까 이제 여기에 관여되는 에이전트도 학습이 된 상태죠. 이 두 가지 준비가 됐으면 이제는 현장에서 이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작을 시키면 먼저 나라장터에 접속해서 자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브라우저가 열리죠. 이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그를 보여드립니다. 얘가 지금 사이트에 자기가 직접 접속해서 뒷단에서 보여준대. 이건 닫아준 거고 이건 자동으로 눌러지면 가만히 있죠. 아이콘이 그 커서가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자동으로 걸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HWP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그걸 이제 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서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업스테이지라든지 좋은 게 많아서 그런 거 가져다가 그냥 쓴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사업 공고문의 내용을 얘가 가져왔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이 에이전트가 DMN을 가지고 저 사업 공고의 내용이 그 아까 그 규칙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것을 분석해서 금액을 이해를 하고 적합 부적합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절트 셀렉트는 패스, 그러니까 이거는 적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2억 5천짜리네요. 그래서 2억 5천짜리가 걸려들었기 때문에 적합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적합으로 판단이 되면 다음 단계는 얘가 제안서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내에 있는 문서와 찾고 기존의 유사한 제안 내용 같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제안서를 작성을 하죠. 지금 여기 제안서를 쓰는 그 모델은 오픈AI 딥리서치를 여기서 호출을 합니다.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다른 것들도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그림도 그렸는데 요즘은 요 정도 그림은 이제 만족스럽지 않죠. 네, 요즘은 나노 바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또 API를 바꾸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죠. 저희 회사는 자체 모델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여러 에이전트나 API들 중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걸 이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슬라이드가 만들어졌는데요. 요즘은 저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만들죠, 슬라이드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제안서는 나왔고요. 이렇게 뭐 슬라이드가 나왔으나 요즘은 저것보다 더 좋은 모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기 이제 완료된 게 하나씩 여기 쌓여 있고요. kanban인데 우리는 사람이 일을 같이 관여해서 처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kanban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서 에이전트가 하고 있는 것들은 에이전트가 작업 중이라고 표시가 되고 사람한테 주어진 것들은 사람이 일 처리를 해야만 여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찍어서 자기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는 시스템 설계의 기본안을 만드는 거를 지금 여기에 아까 사업 공고 내용은 빅데이터 AI 플랫폼 개발에 대한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RFP였어요. 그것을 얘가 시스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 에이전트에 맡기기가 되었고 이벤트 스토밍 제너레이터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데 이 에이전트는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저희는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는 회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저 에이전트는 지금 이미 한 3년 이상 구현을 해서 안정화된 그 에이전트거든요. 이 에이전트가 하는 일은 요구사항 문장을 RFP를 집어넣으면 그 문장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계해줘요. 그래서 그 시스템의 설계를 이 프로세스 GPT에서 이제 설계 요청을 던진 거고요. 이 시스템 지금 MSEG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그 시스템입니다. 여기 지금 뭔가 만들어주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뭔가 분석을 하고 싱킹 모델도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제 요구사항에 보니까 뭐 어떤 개개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알고리즘도 관리를 하고 뭐 그런 플랫폼이더라고요, 요구사항이. 그래서 얘가 시스템 요구사항을 설계를 한 결과입니다. 보면 뭐 무슨 전자기판에 뭐 이렇게 다리처럼 막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고요. 이게 그 API들이고 이게 이벤트입니다. 이게 실제 유저고 여기 흰색 스티커는 UI 데이터고요. 이들 간의 연결 구조는 이벤트 드리븐하게 어떤 이 하나의 모듈에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모듈에서 반응을 해서 다음 프로세스가 흘러가는지를 모델링하는 그 모델링 결과입니다. 이 박스 하나하나는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그 그러니까 하나의 모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기법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할 때 지금 많이 쓰이는 기법이고 이 기법이 왜 갑자기 지금 프로세스 GPT가 나왔느냐? 아까 소프트웨어 3.0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다리를 하나 펼치자면 미래에는 우리가 이 그러니까 스펙만 잘 만들면 시스템 개발은 자동으로 벌어지거든요. 시스템의 뒷단의 이제 구현은 자동으로 벌어지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범위를 어떻게 한정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LLM한테 바이브 코딩을 시키시면 성능이
그 요구사항의 그 프로블럼 스페이스가 늘어날 때 급격하게 구현된 그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LLM한테 집어넣기 전에 꼭 해줘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업무의 응집도라고 하는 건 업무의 비슷한 성격끼리를 묶어서 컴포넌트를 잘게 쪼개주는 일을 먼저 해줘야 돼요. 차핑을 잘 시켜서 집어넣어줘야 얘가 소화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안정되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보여드렸고, 이게 이제 A2A로 호출이 돼서 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이거를 받아다가 다음 단계는 실제 이제 바이브 코딩 툴에서 구현을 이렇게 쭉 시켜서, 그럼 이 AI가 스펙을 받아서 쭉 생성을 하죠. 뭐 요즘 안티그래피티라든지 커서라든지 클로드 코드 같은 데서 이렇게 동작을 시켜서 시스템을 실제 완성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냥 샘플링까지 끝났어요. 이게 러닝 타임이 한 실제로 얘한테 돌려놓으면 한두 시간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이상한 회사가 되는 거죠. 공고가 나오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제안서까지 쓰는 거죠. 이걸로. 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게 이걸로 될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될 거잖아요. 빨리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죠. 이 아키텍처가 이렇고, 이게 제안을 하려고 하면 원가는 얼마 들어갈 것 같고, 미리 추정이 다 되겠죠.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프로세스다. 지금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자동화됩니다. 그리고 시스템까지 이렇게 완성해 볼 수도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이번 준비를 해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도 저거를 최근에 저렇게 한번 샘플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지금은 가능하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을 아까 일감이 하나씩 이제 내 투두에 들어오죠. 거기에다가 피드백을 계속 여기다 주거든요. 그럼 얘가 우리가 에이전틱 AI 실제 구현할 때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프롬프트 넣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코딩을 일반 관리자나 운영자가 직접 해주는 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업무가 실제로 수행된 그 결과의 피드백을 계속 누적시켜서 그 중에서 내가 나중에 이거는 반영을 하고 이거는 반영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지식이 이 에이전트에 쌓이게끔 해서 계속적으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대신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는 부분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외부 시스템 연동은 MCP로 대부분 이제 해결을 하거나 아까 브라우저 유저 같이 여기 내장된 브라우저에서 처리를 해서 연동을 시킬 수가 있고, 중간에 중요한 게 에이전트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권한에서 벗어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돈을 갑자기 써야 된다. 혹은 이렇게 하면 내 권한 밖에 사고를 칠 것 같은 그런 게 나올 때 이거 봐봐요. 갑자기 돈을 내가 써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휴먼 인더 루프가 중요하고, 저렇게 해야만 우리가 일을 마음껏 또 맡길 수가 있겠죠. 그때 모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곧바로 질의가 들어오고 그 결과를 입력을 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사람한테. 자, 이 에이전트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사실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가만 놔두면 돈을 얼만큼 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돌면서 엄청난 돈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결정론적, 비결정론적, 디터미니스틱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얘가 정확히 우리가 한 대로 가느냐, 여러 가지 보안 위협 이런 것들을 운영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에이전트 옵스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에이전트 옵스는 많이 듣던 용어죠. 데브옵스에다가 에이전트만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루프를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건 에이전트의 라이프사이클 관리 필요하고, 확장적 리소스 관리, 그 다음에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신뢰성을 보고, 보안적인 측면을 보고 계속적으로 최적화를 시키는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 옵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는 이제 구현 중에 있는 부분인데 먼저 뽑고자 하는 매트릭은 이겁니다. 에이전트와 휴먼의 상호작용으로 얼마나 KPI를 높였느냐라고 하는 그 기존에 휴먼이 혼자 일을 했을 때와 에이전트가 개입이 되었을 때 얼만큼의 리드 타임을 절감시켰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기는 휴먼 에이전트 레이쇼라고 해서 전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에이전트가 몇 프로까지 일을 대신해 줬는지를 측정해 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각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인스턴스 그리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 벌어진 세부적인 에이전트의 잡 그리고 사람의 잡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렇게 드릴다운 해가면서 얼만큼 시간이 걸렸고 툴 호출에서 실패율이 얼만큼 됐고 리트라이가 얼만큼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평균 처리 시간이라든지 그 실패 비율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거 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토큰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결국 병목이거든요. 근데 병목이 대부분 처음에는 휴먼일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람이 승인해주는데 한참 걸립니다. 리드 타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 리드 타임의 요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에이전트가 사실 병렬로 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그 개선해야 될 포인트들이 상당히 보이는데 이게 기존의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에서는 매번 하던 작업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에이전트로 해석을 해서 저희는 제품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비즈니스 운영 체제, 뭐 요즘 뭐 팔란티어가 약간 비즈니스 운영 체제에서 말이 멋있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뭐 비슷한 아키텍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어떤 작업이 그 관여가 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그런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지향하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요. 그 실제 그 에이전트가 실제 실행될 때 서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청량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이 에이전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 공간을 갑자기 여러 개로 쭉 늘렸다가 안 쓸 때는 줄였다가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점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큐에다가 걸어놓고 이벤트 드리븐하게 그 큐 사이즈에 맞게 에이전트가 떴다가 실패할 때 다시 리트라이가 벌어지고 뭐 이런 복잡한 그 뒷단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원래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하던 회사라서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 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 여기 동영상이 또 몇 개 더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예, 이게 이제 에이전트 옵스 아까 내용이고요. 그래서 대시보드가 이렇게 있고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태스크와 휴먼 태스크의 비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월별 처리량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각 이 프로세스 인스턴스에 세부를 이렇게 찍어보면 이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각 잡이 어디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고 어디에서 병목이 보이는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으로 여러 가지 평균 업무 처리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T2SQL처럼 질의를 해서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살짝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내용은 여기까지. 네. 저희가 이제 3명 토론을 할 텐데 혹시 뭐